안녕하십니까. 저희 2025년 2학기 그 UCRF 기술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연자로 마이크로 시티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동물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질까지 제가 다뤄왔던 그 사례 분석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간이 되는 그 엑스레이에 대한 원리, 그리고 마이크로 시티 장비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분석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CT라는 것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전산화 단층 촬영기입니다. CT라고 많이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된 단층 촬영기는 크게 이 세 분류로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프로젝션을 이미징을 얻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영상을 찍고요. 영상을 찍을 때 한 장이 아니라 각도를 달리하면서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게 되고요. 스캔한 화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은 뭐냐면 이러한 섹션을 스태킹을 해서 3D로 볼 수 있게끔 재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D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를 다음과 같이 분석도 하고 정량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D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빨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이크로 시티에 대한 기초를 말씀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엑스레이 소스를 시편에 쏩니다. 시편을 쏘서 디텍트해서 그림을 한 장씩 받습니다. 근데 이 샘플은 로테이션 스테이지,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돌리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션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킹을 해서 재구성을 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 얻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CT 영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이미지하고 CT 이미지 생성에 대한 비교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 튜브에서 엑스레이를 시편에다가 쏘게 되면은 디텍터에서 받아서 다음과 같이 한 장의 엑스레이 영상을 얻게 되고요. CT 영상은 똑같이 엑스레이 소스를 시편에 쏴서 디텍트해서 이 영상을 하나씩 얻지만 이러한 것을 샘플이 돌아가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러한 엑스레이 영상을 얻습니다. 그 얻어진 영상을 스태킹해서 리컨스트럭션 재구성을 하게 되면 CT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CT와 인비보 마이크로 CT, 엑스비보 마이크로 CT를 비교해 보면 CT에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사람이나 중대형 동물에서는 대상이 1m, 3m의 그런 그 큰 사이즈의 샘플을 찍게 되는데요. 이러한 겐트리 쪽으로 이 그 시표를 넣어가지고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이즈가 큰데요. 300 마이크로에서 7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비보 마이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마우스, 레트, 토끼 일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
18cm에서 30cm 정도의 사이즈를 찍을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겐트리, 그러니까 동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색 사이즈는 2.8에서 30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고요. 엑스비보는 이런 대상은 생체 시료라든지 일반 시료입니다. 7.5에서 7cm 정도까지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시편이 올려져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것은 그 샘플의 스테이지가 돌면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0.35에서 20까지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나노 CT도 있습니다. 나노 CT는 더 미세한 것까지 찍을 수 있는, 더 파인한 것 찍을 수 있는 CT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겐트리의 움직임과 스테이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비보 시스템과 엑스비보 시스템은 인비보 시스템은 그럼 그렇게 겐트리라고 해서 진행을 알 수 소스와 있을게요. 네, 가 감사합니다, 묶어져 있는 박사님.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엑스레이에서 쏘면은 들어가세요. 샘플 통해서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디텍터를 에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엑스비보는 대신에 엑스레이 소스와 엑스레이 디텍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샘플이 돌아가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인비보 시스템보다는 엑스비보 시스템에서 훨씬 높은 해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효는 이 엑스비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저희 동물 위주는 인비보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디텍터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진행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보시면 되고요. 엑스레이 튜브에서 나온 엑스레이는 시료를 지나면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엑스레이 디텍터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신틀레이트는 엑스레이 포톤을 받으면 이제 달구어지고요. 달구어진 신틀레이트는 비포톤을 내뿜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비포톤을 받은 광 다이오드는 전자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전자 해로가 받은 전자를 처리해서 이미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시티의 근간이 되는 엑스레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속화된 전자가 이런 금속이라든지 시편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끊기게 되면은 브렘스 스트라링 엑스레이라는 넓은 분포의 여러 다양한 파장대의 엑스레이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4번과 같이 들어와서 이 그 안에 전자를 튕겨버리면은 이 바깥셀에서 얘를 채워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준위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특정 파장대의 엑스레이를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CT는 이러한 브렘스 스트라링 엑스레이를 활용을 하고요.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XR 디프렉션이라는 XRD 그리고 엑스레이 플루레센스라는 XRF의 장비에 근간을 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킬로볼트 시간대 미리암페어를 설정을 해서 원하는 것을 열을 발생을 시키면은 필라멘트 트랜스포머에서 음극의 그 필라멘트로 열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음극에서의 전자들이 양극으로 가속화해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금속판에 부딪혀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를 열로 대부분 발생을 하지만 일부분이 엑스레이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그런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덴시티가 높다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굉장히 진하게 잘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흡수 정도를 알아야지 이게 영상으로 괜찮은 CT 영상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광 에너지의 흡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에너지일수록 그리고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굉장히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체 조직에서의 그 원자 구성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보통 생체는 지방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간 그리고 뇌, 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fat이라는 거는 탄소에서 좀 높은 숫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에서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나
그 간이라든지 이 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만 뼈 같은 경우에는 그 칼슘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일 덴시티가 높게 영상이 깨끗하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영상으로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마이크로시티를 이제 그 접하거나 이런 영상을 얻고자 하면은 10편 내에 그 주기율표 번호가 높은 것과 낮은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지 이러한 그 덴시티의 그 차이에 의해서 영상을 깨끗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T 운영에 있어서 영상 획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장비 전원을 수동으로 전원을 켜고 스카이스캔 1176 아이콘을 구동을 해서 켜고요. 그리고 구동하면은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화면과 영상 이미지 그리고 배치 스캐닝 창을 통해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은 문을 여는 것과 그리고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켜는 것 그리고 3번에는 비디오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비디오 이미지를 얻고 5번 같은 경우는 스냅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단의 아이콘은 첫 번째는 엑스레이 소스하고 카메라 겐트리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샘플의 베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엑스레이 필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로딩에 앞서서 엑스레이는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 표시를 클릭해서 엑스레이 소스를 켜고 22분 동안 소요한 뒤에 아이콘의 여는 버튼을 열어서 챔버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 로딩하게 되는데요. 로딩할 때 베드입니다. 이 베드에 내가 원하는 샘플을 로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나는 다리 뒷다리를 찍고 싶다 그러면 뒷다리를 고정을 해서 찍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찍게 된다 그러면은 머리를 고정을 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뒷다리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10편을 찍고 싶다 그러면 10편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시리얼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챔버를 닫고 그리고 엑스레이 소스를 켜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쥐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프리뷰로 한번 쫙 찍어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폐다 그러면 폐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필드 오브를 확인한 다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획득할 때 중요한 것은 해상도 필터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저희 그 스카이스캔 1276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9 마이크로미터, 18 마이크로미터, 35 마이크로미터로 레졸루션이 작을수록 이렇게 픽셀 레졸루션이 작을수록 훨씬 더 이제 파인한 레졸루션 높은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동물도 찍고 있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이 그나마 조금 낮은 엑스레이의 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에너지들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35 마이크로미터 사용을 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마우스의 그 대퇴고를 찍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위에는 진하게 밑에는 연하게 되어 있죠. 업색트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업색트를 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진하게 찍어도 이게 필터가 없는 건데 너무 진하게 찍어도 분별력이 없게 너무 진하게 나올 수 있고 너무 연하게 찍으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프로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그 필터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적절하게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레이션에서 그 외에도 픽셀 사이즈 정하고 그리고 그 에브리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씩 찍어서 에브리징을 하면 좀 더 파인한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60도를 찍으면 좀 더 파인하게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한 다음에 찍게 됩니다. 그리고 파샬로 찍을지 오버사이즈 찍을지 좀 더 내로하게 찍을지 좀 더 많은 사이즈 찍을지도 다 조절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진 영상을 가지고 단면, 아까 리컨스트럭션에서 재구성을 한다고 했죠. 재구성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스타트 탭에서 프리뷰 그렇게 많은 찍은 사진 중에 하나, 그 엑스레이 사진 하나를 영상을 꺼내 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프리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레스 홀더는 조정할 수 있는 아웃풋 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데 여기는 지금 뭔가 좀 보이고 있죠. 이게 스레스 홀드를 조정함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샘플의 스레스 홀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기 그 스레시홀딩을 확인을 해서 저희 샘플의 그 범위를 정하고요. 이 샘플의 스레시홀딩은 비슷한 종류나 이렇게 그 그룹핑을 해서 비교를 해야 할 대상은 이 스레시홀딩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래서 스레시홀딩을 하고 그 외에 파라미터로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부드럽게 하는 스무딩도 할 수가 있고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 흔들리는 것을 보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 아티팩션이라고 해서 이게 가운데서 이게 돌아가면 찍는 것들은 링 아티에서 필요 없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링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리덕션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 하등연에서 빛 조임 정도도 확인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CS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스테이지의 그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스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영상을 가지고 전체 그 프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프로젝션 이미지라고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찍게 되고요. 그리고 N 리컨이라는 것들에서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컨스트된 크로스 섹션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CT복사라고 해서 3D 영상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CT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포메트리, 여러 가지 정량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응용 분야 말씀드리면은 인비보에서는 살아있는 소동물의 내부 장기 연구에 대한 거를 좀 했었고요. 보시면은 마우스 피무에서 스텐트를 박아서 그 스텐트가 어떻게 녹아 나가는지에 대한 스텐트 소재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류라고 해서 두개골에서 구멍을 뚫어서 벼 재생에 대한 내용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스파인에서 척수에 대한 것을 다 찍어서 이것을 스파인 AI 영상의 골든 스탠다드로 활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상인 모델에서는 이게 신장이 두 개 보이는데 그 유효 모델이라고 해서 요도관 하나를 결찰시키면은 여기에 없죠. 여기에 있긴 있는데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요 하나의 신장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우스 볼이라고 해서 췌장의 그 종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달고요. 그 종양의 크감에 따라서 이 측정 장치도 변화하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출한 엑스비브에서는 척출한 소동물의 내부 장기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마우스를 척출해서 조영제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상진데 혈관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걸 보시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그룹은 그 알코올을 먹인 마우스에서 얻은 간입니다. 역시 혈관이 조금 불분명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폐에 있어서는 폐 전이 모델인데요. 이게 하얗게 된 표시된 것이 종양입니다. 폐 종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렛뒤의 그 브레인 혈관에서도 미세 혈관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에 그 마우스 폐의 혈관의 혈관 분석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마우스 피무의 그 대퇴골에서 골밀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뒷다리에 3D 바이오 프린팅의 소재를 삽입을 해서 이 소재의 혈관이 형성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쪽인데요. 복합 소재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 분포대에 있어서 내부 볼 분포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전극 슬래시에 있어서 내부 밀도별 구조도 가능했습니다. 구조 확인도 가능했고, 그리고 탄소 섬유 복합체의 소재 내부의 기공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의 내부 변화 관찰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냉장고의 쿨러 파이프에 그 크랙에 납땜을 하게 되는데 그 납땜의 그 기포에 따라서 그 제품의 품질 정도나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기포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3D 프린트 구조물에서는 내부 구조를 관찰을 해서 제대로 구조물이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지 제품에 대한 테스트도 가능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볼 분포도는 제가 35 마이크로미터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찍었을 때 굉장히 볼이 좀 흐릿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9 마이크로미터 올려가지고 좀 더 선명하게 작업을 해서 얻었고요. 이것을 그 3D 영상으로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슬러리에 있어서는 이 슬러리들이 굉장히 그 혼탁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다운돼서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없었지만은 이거를 볼텍스를 해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찍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밀도별의 그런 3D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지 내부입니다. 전지 내부를 찍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구조물입니다. 보시면은 실물 사진은 이렇게고요. 프리뷰를 찍었을 때 이렇고 이렇게 2D 영상으로 찍고 3D로 이제 찍게 되는데 보시면은 기공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어떤 화자가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샘플의 기공이 얼마나 있고 이거를 어떻게 그 분석을 할지 정량 분석할지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그 기공의 차이나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을 가지고 찍고 여기에 대한 부피라든지 이런 것도 파라미터에서 포토메트리에 대한 자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스캔입니다. 이 팀은 드라이브 스크루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팀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타입의 드라이브 스크루를 찍어서 이것을 STL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인하게 찍어서 STL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브로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로드하게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서 이 스크류에 대한 정보를 또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의뢰자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개골 내부 구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두개골이 약간 그 오른쪽에서도 약간의 구멍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고 싶은 팀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구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탄소 섬유 복합체 내 기공입니다.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패턴이 조금씩 다르면서 기공이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랐고요. 거기에 대한 그 분포도 그리고 면적 그리고 그런 부피 등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샘플 품질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뢰자분께서 샘플을 설계를 했고 이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가공을 했는데 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찍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 3D로도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설계한 거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TL로 다시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서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텐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혈관에 대퇴부 혈관에 그 정맥에다가 스텐트를 삽입을 하셨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주, 8주간에 걸쳐서 계속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이 스텐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외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마지막에 꺼내서
또 확인 또 하셨습니다. 보면은 약간의 굴곡이 있으면서 녹아져 가고 있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를 3D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부품 용접 내 기공 분포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는 데가 쿨러 파이프하고 드라이어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쿨러 파이프하고 드라이어에 그 크랙에 용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시동이 안 돼요. 이게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크랙에 뭐가 문제가 있지, 뭐가 기공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쿨러 파이프를 찍고 여기 크랙의 납땜을 한 부분이고요. 좀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분에 기공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어도 부분 이게 그 납땜을 하는데 납땜에 또 기공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는 제품에 대해서 납땜을 했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유로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